사이 부산에서 2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부산 진구의 음악실 주변 상가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 밀집 지역은 점심시간에도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고 거리도 한산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학교 자가격리자도 늘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부산의 지역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음악실에서 시작된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하루 사이 부산에서만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아직 전국 2단계 격상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각 권역별로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할 경우 1.5단계로 격상하지만 음악실에서 시작된 감염이 부산 전체로 확산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시도 지난 화요일인 24일부터 일부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감염 추이와 속도를 보았을 때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흥시설 등 9가지 종류의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시험과 공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을 제외하고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프로스포츠 관중 수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됩니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 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모두 208개, 이 중 146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현재 62개의 병상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경 권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역 내에서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부산시의 시설을 이용하여서 개소하는 방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20일부터 6일 동안 총 79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48명이 부산 진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00명을 넘어 701명을 기록했고 현재 96명이 치료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입니다. 1.5단계로 공식적으로 격상하지 않고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도 이번 브리핑에서 나왔는데요.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단계와 1.5단계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지난 저희가 하열부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환자 발생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2단계의 조치를
하게 되면 유흥업소 등이나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가 영업이 정지됩니다만 2.2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는 것은 그런 법적 정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치를 함으로써 실제 2단계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초연음악실 주변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게 변한 거리. 지나는 사람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까지 있어 평소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지만 2, 3일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주변 건물에 있던 초연 음악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줄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느낌이 다. 50~60% 정도는 줄지 않았나. 네,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거리에 사람들이 줄면서 인근 상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도 상가를 찾는 경우는 몇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코로나 이후로는 장사 안 되죠. 그 집 놀다 갈 때도 있고 서너 분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등산로 주변에 위치한 식당 밀집 지역. 점심시간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음악실과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 식당업주는 취재진을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식당 내부 자리도 대부분 비었는데 이전에 비해 손님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다 안으로 찍었어요. 다 손님이. 원래 있던 데에서 다 지금 그거 거리도 좀 있는데도 영향 받아요. 이 가게도. 심각해요. 음악실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상인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 모든 학교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적용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가족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많고 학교 자가격리자도 크게 늘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학사 운영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모든 초중학교는 모두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이 27일부터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기초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월드컵 빌리지 등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입니다. 기장군은 또 각급 단체와 기관, 시설물 등에 대해 방역 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구가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영도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손소독제와 손소독 티슈를 관내 6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74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영도구는 수능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우려가 크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쇼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인호, 전재수 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사전 용역과 예타를 면제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26일 오전 사랑의 김장배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협 반여 공판장과 중앙청과 동부청과 그리고 채소류와 양념류, 상가동 조합 등 6곳이 1,900여만 원 상당의 배추 9,000포기를 해운대구 반석사회복지관 등 10곳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는 간략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웃 사랑 나누면서는 원래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역사회와 같이 가기 위해서 김장배추 9,000포기 이웃들과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소통하고 공영 도매시장의 역할을 위해 2012년부터 사랑의 김장배추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별 불균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해운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 활력과 산업경제, 주거생활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4개 영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활력 분야는 강서구와 동래구, 기장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산업경제 분야는 강서구가 높았습니다. 또 주거생활 환경은 해운대구, 교육, 문화, 복지는 금정구, 동래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해운대구가 가장 높았고 사하구가 가장 낮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불균형 실태 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지역 간 격차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